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편집, 템플릿, 알림, 나 이렇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예 생으로 동영상을 만들 때는 새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있는 이 밑에 거는 제가 만들다 말았던 또는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템플릿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눌러보시면 미리 만들어 놓은 캡컷의 영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크로마키라는 이런 효과를 눌러보면은 and down, 이런 식으로 툭툭 치는데 뭐가 나오죠. and down, 자, 여기에서 템플릿에서 내가 이걸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설정하라는 클립을 선택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동영상은 15.2초짜리 영상을 넣으라고 하니까 영상으로 넣을 거면 15.2초짜리 영상을 고르면 되고요. 영상의 사이즈가 안 맞는 건 이렇게 색깔이 까맣게 비활성화가 되니까 이 중에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색깔의 영상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눌러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요런 사진을 하나 골랐고 미리 보기를 누르면 여기 이제 템플릿에 적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and down, 나오죠. and down,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보내기라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해요. and down, up, and down,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and down, 여기에 이렇게 밑에 다양하게 모양이 있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그냥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라이프 스타일, 비트, 뮤비 스타일, 챌린지 등의 여러 가지 템플릿 모양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여기서 적용하고 싶은 걸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카토카 댄스라고 해서 요즘 릴스에서 많이 추시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얼굴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사진에서 좀 쑥스럽지만 제 얼굴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면 얼굴 사이즈가 안 맞았어요. 편집을 해서 자르기 해서 영역을 이거 맞춰서 놓으면은 그 영역에 제 얼굴이 이제 나와서 보이겠죠? 사이즈가 똑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사이즈에 맞게 넣어서 내보내기라면은 진짜 좀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양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 중에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해서 내가 영상을 넣거나 사진을 넣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고 내보내기에서 한번 구경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프 스타일 여기 괜찮은 게 있을까요? 요런 디자인을 가져오겠다. baby, just go with me, come on, baby, 이 밑에 이번엔 클립을 5개 고르래요. 그럼 여기서 내가 고를 클립, 뭐 동영상이나 사진을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인스턴트식으로 그냥 사진만 선택해서 또는 동영상만 선택해서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간단한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미리 보기에 보면 이런 baby, just go with me, come on, baby, be wild and be free. We like mermaids come out from the sea. Yeah, here we go, baby. Come on, baby, just go with me. Come on, baby, be wild and be free. We like mermaids come out from the sea. Yeah, here we go. 끝. 그러면 이게 쭉 진행이 되면서 다 끝나면 갤러리에 저장이 될 겁니다.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요거는 진짜 간단하게 보는 거라 이따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동영상을 편집하는 캡컷의 기능들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틱톡에다가 공유를 했을 때 워터마크 없이 내보낼 수가 있어서 틱톡 어플을 설치하셔야 가능하시고요. 그냥 워터마크는 여기 위쪽에 캡컷이라고 생겨있는 요게 워터마크예요. 그래서 워터마크 있게 그냥 템플릿으로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래서 다 만들었다면 갤러리에 저장이 됐겠죠? 완성된 갤러리의 영상입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해보시고요. 잘 됐다 싶으면 두 번째 캡컷의 편집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템플릿이야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는 거니까. 자, 이 위쪽에 보시면 물음표가 있고요. 그 옆에 벤치 모양, 육각형 모양 하나 보이죠? 여기 한 번만 눌러 주실래요? 자, 설정에 눌러 보시면 기본 엔딩 추가가 있어요. 요거를 추가를 삭제를 하면은 엔딩 삭제가 됩니다. 삭제. 자, 그리고 나갈게요. 자, 여기 중간에 보이는 요 도구나 살펴보기 있죠? 요거는 뭐냐면 눌러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내가 이런 효과를 써보겠다고 지금 해서 그 효과를 써볼 수 있게 이렇게 연습하는 튜토리얼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걸 골라서 여기서 배경 제거를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만약에 보면은 배경이 제거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그 효과 자체를 써보는 그런 튜토리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습을 할 때 활용을 하시기 좋은 게 이 도구에 있는 이런 메뉴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캡컷의 효과들을 짤막짤막하게 써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도구라고 해요. 그리고 살펴보기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만약에 내가 머리 염색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누르면 지금 시도하면은 내가 색깔을 다르게 해볼 영상을 선택해서 추가한 후에 여기서 머리 색깔을 바꿔볼 수 있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짤막짤막하게 연습을 해볼 수 있게 나와 있어서 요런 점은 되게 캡컷이 잘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도구랑 살펴보기가 없는데. 없어요? 네, 찾아봤어요. 그래요? 어디로 가요?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이나 질감을 바꿔서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다라는 거고요. 일종의 튜토리얼 같은 거라 없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해요. 핸드폰마다 그 설치되는 게 똑같은 어플이라고 해도 뜨는 게 조금씩은 다른 것 같긴 해서 근데 어차피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요거는 그럼 없으시면 일단 넘어갈게요. 자, 위쪽에 새 프로젝트 보이시죠? 여기 이제 여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여기서는 내가 영상을 편집할 동영상이나 사진을 선택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을 선택하겠다. 그럼 동영상을 누르고 원하는 동영상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동영상에 가서 영상 하나를 선택해 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런 영상을 하나 내가 편집을 한 거고 요런 영상을 하나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추가를 누르면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게 창이 들어와질 거예요. 영상 한 개만 일단 우리가 컷 편집부터 볼 거니까 선택해서 가져와 주세요. 자, 일단 영상을 선택하시고 추가를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 중에서 내가 일부만 가져오겠다 하시면 자르기를 눌러서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아니면 가져와서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든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컷 편집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에디터 창으로 나올 건데요. 기존의 블러나 비터프라고 에디터 창이 좀 비슷하죠. 네, 어려울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플레이 버튼이고 요거는 이제 시간 선택장, 지금 현재 어느 위치인지 이런 걸 뜻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지금 가져온 이 영상의 경우는 제가 7초짜리 세로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0초째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옆에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영상을 이렇게 재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엔딩을 꺼놨기 때문에 딱히 캡컷이라는 로고가 생기질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좀 편하게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시면서 마케팅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 영상에서는요, 플레이를 해보면 저는 여기서부터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고양이 요 용품 부분은 넘어가서 여기 있는 이 강아지 옷서부터 보이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막대를 일단 내가 자르고자 하는 위치에 맞춰 놓고, 이렇게 맞춰 놨죠? 요 위치쯤 할까요, 여기? 그러고 나서 이 영상을 터치해 주시면 분할이라고 뜹니다. 얘는 이제 분할을 누르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분할돼서 나오고, 여기서 삭제할 면을 선택해서 삭제를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나타나게 잘라내는 게 가능합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을 간단히 잘라서 편집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다른 영상을 뒤에다 더 연결하고자 한다 라고 할 때는 옆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가 있어요. 이 플러스를 눌러서 연결하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영상을 요걸로 넣어볼게요. 두 번째 거. 이렇게 선택하고 추가를 하면 영상이 더 뒤에 이어져서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컷을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컷 편집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영상 자체를 내가 조금 크기를 크게 늘리고자 할 때는 영상을 터치해 주시면 이 영상의 양쪽 가장자리를 두 손가락으로 늘려서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맞게 영상을 배치를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가 보이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맞출게요. 그러고 플레이를 해보면 영상이 커진 채로 재생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내가 영상의 컷을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 보시면 돼요. 선택해서 여기서 분할 누르고, 만약에 앞쪽이 필요 없으면 앞쪽을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되는 거고, 뒤쪽이 필요 없으면 뒤쪽을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못 잘랐을 때는 되돌리기 하시면 간단하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컷 편집 여기까지 어려운 점 없으시죠? 어느 부분에서 확대를 해서 보여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 위치에서는 일단 요 영상 클립을 누르고 처음 시작 위치에서는 여기 옆에 마름모 보이세요? 클립을 눌렀을 때 떠요. 이 마름모를 누르면 이 위치에 키프레임이라는 게 생겨요. 키프레임은 변환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시작 변환점. 저는 이쪽에서 확대해서 보이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선택자를 갖다 놓고 두 손으로 이 영상을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이게 하고 싶은 위치를 맞춰놔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넘겨서 저는 한 이 위치쯤에선 다시 좀 축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발을 맞춰 놓고 다시 두 손가락으로 영상을 조절해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조절을 해놓고 플레이를 해보면 영상이 이렇게 확대가 됐다, 축소가 됐다, 이렇게 약간 역동적인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을 내가 수정할 부분, 그러니까는 처음 이제 변환을 줄 부분에 일단 막대를 갖다 놓고 여기서 키프레임, 그 다음에 내가 변환 효과를 줄 부분에서는 여기서 이제 변환 효과를 줄 건데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옆으로 좀 넘겨보면은 편집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회전이나 미러링도 돼요. 회전을 해서 내가 이렇게 두겠다, 이런 것도 됩니다. 자, 아니면 그냥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그래도 돼요. 두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돌려두면은 영상이 이 사이에서 이렇게 뺑그르르 돌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영상을 편집을 했을 때 원하는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 여기 있는 이 마름모를 지우고 싶다, 그러니까 효과를 다시 없애고 싶다 하면은 이 마름모에 가면 여기 빨간색으로 마름모 표시가 나오잖아요. 이때 이 마름모 모양에 보면 빼기가 떠 있죠. 요걸 누르면 이렇게 키프레임 넣었던 걸 제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영상을 조금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키프레임 부분에서 질문 있으시면 일단 질문 받을게요. 자, 이번엔 속도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속도라는 효과가 있죠. 내가 만약에 어떤 구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속도를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속도를 활용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속도에서는 일반과 곡선이 있는데 일반은 전체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이 클립 안에서 내가 속도를 2배속으로 하겠다, 이렇게 맞춰서 체크를 하면은 이 속도가 빨리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클립 전체에서의 속도를 동일하게 조절할 때는 속도에서 일반을 누르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어느 부분에선 좀 천천히 가고 어느 부분에선 좀 느리게 가게 하겠다, 이럴 때는 속도에서 곡선을 활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곡선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콜라주나 총알, 점프컷과 같은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 곡선을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사용자 지정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몽타주 하나 골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느리게 가다가 빠르게 가다가 이렇게 조절이 되죠. 이런 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속도를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용자 지정에서 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클립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 구간에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똑바로 있는 게 원래 등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가파르게 속도가 변할 테고요. 멀리 있으면 완만하게 속도가 변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비트라고 하는데요. 내가 만약 여기다 비트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렇게 시간 선택자를 맞춰놓고 비트 추가를 해서 정점을 더 추가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추가해서 필요 없다 할 때는 이 정점에 갖다 놓고 비트 삭제를 하면 이렇게 정점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 하면은 속도를 올려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긴 좀 천천히 넘어갔으면 하겠어 하면 이렇게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설정하시는 게 가능해요. 이런 걸 활용을 했을 땐 좀 재밌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뱅글뱅글 도는 영상이다 하면은 어떤 지점에서 천천히 가다가 어떤 지점에서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효과를 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곡선 효과 한번 가볍게 설명드렸고, 내가 효과를 넣는데 마음에 안 든다, 다시 곡선 효과를 없애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 짝대기 표시 있죠? 요거는 곡선 효과를 없애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곡선 효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어요. 어렵지는 않은 효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질문 받도록 할게요. 영상 옮길 때는 영상을 꾹 눌러서 옮기면 된다. 아까 설명드린 질문이고요.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속도 같은 경우는 사진일 때는 속도가 안 보여요. 영상일 때만 속도가 보이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두꺼비가 도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얘는 이제 등속으로 두꺼비가 도는 영상이잖아요. 얘를 좀 키워서 놓고 속도를 조절을 할 때 사용자 지정을 해서 편집을 할 때 두꺼비가 돌 때 예를 들어 얼굴 보일 때는 천천히 돌게 하고 싶고, 그럼 내리면 되죠? 여기 뒤를 돌았을 땐 빨리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빨리 넘어가게 돼요. 여기 비트 추가해서 더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속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지금 쓸 클립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해서 지울게요. 자, 클립 편집 중에 속도까지 설명드렸고, 이번엔 세 번째 애니메이션인데요. 애니메이션을 터치해 보시면 이 영상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영상이 나올 때 애니메이션, 아웃은 영상이 없어질 때 애니메이션, 조합은 중간에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올 때 만약 오프닝이 이렇게 회전해서 나오게 하겠다 하면은 이 영상이 나올 때 이렇게 회전해서 나오겠죠?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상 자체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때는 영상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없애고 싶을 때는 없음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없어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없앨게요. 자, 애니메이션 설명드렸고 스타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일은요, 영상에 따른 스타일이라 여기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색깔이 나올 텐데요. 지금 이 영상은 그냥 풍경 영상이라 인물에 대한 영상이 아니라 얘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내가 효과를 낼 어떤 영상의 경우는 이렇게 색깔이 또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적용을 할 수 있는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는 그냥 사물만 있다 보니까 효과가 아마 보이긴 힘들 건데요. 만약 사람이 걸어가는 영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클론 나가기나 흡수하기와 같은 영상 효과를 넣어도 되게 재밌게 꾸며줄 수가 있거든요. 클론 나가기는 뭐냐면 사람이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자꾸 복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클론 나가기라고 하고, 클론 흡수하기는 반대로 사람이 복사가 되어 있고 얘가 나가면서 흡수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적용하기에는 지금 영상이 딱히 없다 보니까, 사람이 딱히 없다 보니까 적용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걸어가는 어떤 사람을 찍었을 때는 클론 나가기나 흡수하기에 대한 효과를 넣어도 좀 재밌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동 속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 율동을 출 때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속도가 보이게 하는 걸 자동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부분에 이런 효과들이 있구나 정도만 살짝 말씀드리고, 지금은 제가 여기선 적용할 스타일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삭제는 아까 보셨고, 오려내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볼륨. 자, 영상이다 라고 한다면 영상에 소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소리를 없애는 게 또는 소리를 늘리는 게 볼륨입니다. 눌러서 소리를 크게 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리를 0으로 맞춰서 음량을 없앨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소거를 하는 경우는 여기 옆에도 음소거가 있죠. 그래서 클립에 대해 전체적으로 음소거할 때는 요걸 눌러서 음소거하는 게 좀 더 편하시긴 할 것 같아요. 자, 컷 편집의 음소거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디오 추출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오디오에서 소리를 추출할 때, 그러니까는 영상에서 소리만 추출해서 빼낼 때 오디오 추출을 씁니다만 저는 별로 안 쓰므로 넘어갈게요. 자, 필터. 필터는 영상에다 필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필터 효과를 주면은 분위기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위기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연출하고 싶으실 때 필터 효과를, 똑같은 필터 효과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조정. 조정은 영상의 밝기나 대비, 채도 등을 보정을 하는 거예요. 영상이 어둡게 나왔을 때 밝기를 눌러서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영상이 밝게 찍히게 되고, 대비를 조절하면 명암이 조절이 돼요. 어두운 부분 좀 어둡게, 밝은 부분 좀 밝게, 이런 식으로 대비가 맞춰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컷이 여러 개라서 동일하게 밝기 대비 효과를 주고 싶다면 전체 적용을 누르시면 모두 다 여러 가지 컷들의 밝기 대비 효과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딱히 조절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재설정 눌러서 돌려버릴게요. 자, 그 다음 보정은요. 이것도 사람일 때 보정을 하시는 건데, 영상에 만약에 내가 사람을 찍은 거라면 얼굴이나 몸을 보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정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는 영상에는 지금 얼굴이 없지만 매끄럽게 또는 피부톤, 미백 이런 식으로 효과들을 설정을 해서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얼굴에 대한 변형이나 메이크업에 대한 부분들도 설정할 수가 있으므로 나중에 사진 영상, 얼굴 영상의 경우는 한번 적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마스크 효과인데요. 마스크는 가리다 라는 걸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일정 부분만 보이게 하고 싶을 때 마스크를 설정을 하는데요.
마스크를 누르게 되면 이 마스크에서는 분할이나 필름 스트랩, 원, 직사각형 하트 등의 이런 마스크 효과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원으로 설정한다 하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마스크가 잘려서 보이게 되고, 여기서 이 화살표는 가로 세로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표식, 요거는 뭐냐면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절하면은 이 주변을 우리가 이렇게 흐리게 해서 마스크 효과를 설정을 할 때 이용할 수도 있어요. 마스크를 없앨 때는 없음 누르시면 간단히 없앨 수 있습니다. 마스크도 우리가 그냥 이 영상 자체에다 만약 마스크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옆에다가 이제 매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적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쓸 테고요. 보통 마스크를 쓰는 경우는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을 올려놓는 PRP, 즉 오버레이의 경우에 마스크를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마스크 쓰는 거는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버레이는 뭐냐면 영상이 지금 이렇게 같이 있지만 이 영상을 위에다 올려놓겠다 라고 할 때 오버레이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려질 영상의 경우는 오버레이를 해서 영상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편집 효과는 동영상 효과, 신체 효과, 사진 편집 효과가 있는데요. 영상 자체에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화면 떨림이라든지 뭐 반복 스윙이라든지 그 영상 자체에 어떤 효과를 줄 때는 이렇게 효과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나중에 심심하시면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이 나올 때는 신체 효과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요즘 보면은 사람 가해로 이렇게 광채가 쭉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효과 나올 때가 있죠. 이런 유광 스트로크나 아니면 얼굴을 좀 귀엽게 표시하는 이런 귀엽다 효과,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게 설정할 수 있는 효과들이라,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는 지금 사람이 없지만 사람이 찍힌 영상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꼬망이가 있어요. 여기 신체 효과를 이용해서 만약 유광 스트로크를 주게 된다면 이렇게 꼬망이 가장자리에 여기 스트로크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요런 너무 귀엽다 이런 효과를 넣게 되면은 여기 얼굴이 좀 변형이 돼서 이런 식으로 좀 귀엽게 대두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효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양하게 이런 효과가 있어요. 뭐 히어로 같은 이런 느낌의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까 눈에 불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재밌는 효과를 낼 수도 있겠죠. 지금 얘는 제가 예제를 잠시 설명하려고 가져온 거라 지금은 삭제할게요. 그래서 효과들이 진짜 다양해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심심하실 때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효과들이 많습니다. 필터는 필터 효과인데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상이 조금 분위기 있는 영상을 설정하고 싶을 때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설명하다가 저쪽으로 갔네. 보시면은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위에다가 얹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시면 효과 중에서 위쪽에다가 영상을 더 얹을 수가 있다 했잖아요. 요거 오버레이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영상을 겹쳐서 놓을 수 있게 설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오버레이 했던 거를 풀고자 한다면은 다시 이거를 메인 트랙으로 옮겨 주시면 돼요. 아이고, 마우스로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그죠? 메인 트랙이 아까 이 밑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레이어 간에 이렇게 관계하는 것도 설정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상을 찍다가 손이 떨렸다, 그렇다면 손 떨림 보정을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는 손떨림 방지가 되도록 그렇게 보정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영상 자체를 불투명도를 주거나 음성에다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어떤 음성의 효과를 넣는 그런 재밌는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저는 역방향 하나 더 소개하고 음량으로 이제 넘어갈까 하는데요. 역방향이라는 거는 영상을 거꾸로 돌려버리는 걸 역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방향을 가지고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요. 가령 들어서 내가 옷을 벗는 영상을 찍고 그거를 거꾸로 되돌리면은 옷이 입혀지는 영상이 되겠죠. 그리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우리가 역방향으로 돌리면 물건이 손으로 자동으로 집혀지는 그런 좀 마술 같은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방향 기능도 좀 여러분들이 재밌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역방향이 완료됐는데 아까랑 방향이 다르게 이렇게 흩어서 보여지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다르게 역방향으로 한번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모션 블러는 영상이 넘어갈 때, 그러니까 모션에다가 블러 효과를 줘서 영상이 조금 흐려지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는 좀 해당되진 않는데, 내가 만약에 달려가는 어떤 역동적인 부분에서 좀 번져서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럴 때 모션 블러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컷 편집 기능들 쭉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는 오디오랑 텍스트, 스티커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컷 편집 기능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특별히 질문이 없다면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오디오서부터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과 영상 사이 또는 사진과 사진 사이를 보시면 이렇게 짝대기 모양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환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영상과 영상에서 전환될 때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효과를 설정을 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흔들려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주고 싶은 효과를 설정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효과를 줄 때 전환 효과에 시간초 어느 정도 사이에 움직이게 할 건지 이런 값들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내가 화려한 효과 같은 것들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릴스 영상에서는요, 사진을 여러 장을 놓고 음악에 맞춰서 영상들이 보이게, 사진들이 보이게 해서 중간중간 전환 효과를 넣는 형식으로 꾸미기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런 게 전환 효과구나 정도로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효과들이 많죠? 자, 전환 효과 설명드렸고 이제 오디오로 넘어갈게요. 여기 중간에 오디오라고 보이시죠? 여기 오디오라는 탭을 눌러보시면 사운드나 편집 효과, 녹음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운드에서는 이 캡컷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음악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음악을 골라서 들어보시고 내가 마음에 든다면 체크해서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해볼게요. 그럼 플러스 음악이 들어가고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영상에 음악이 들어간 채로 영상이 이제 재생이 돼서 나오겠죠? 음량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음량에 대해서도 분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이 음악이 나오게 하고 싶고 여기서부터는 다른 음악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분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파트를 자르시면 되고요. 다시 사운드를 다른 음악을 넣으시면 그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음악이 이어져서 나오겠죠? 또 영상을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조절할 때 처음에 소리가 크다가 중간에 제가 잘랐잖아요. 되게 어색하게 끊겨요. 이런 부분을 희미하게라는 효과를 주시면 페이드 인이나 페이드 아웃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페이드는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고, 페이드 아웃은 끝날 때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아지죠? 자, 볼륨은 볼륨을 크게 하거나 줄이는 효과고요. 음성 효과는 소리에 대한 효과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게 음악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녹음한 거라면 그 목소리에다가 어떤 다른 효과를 설정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자, 사운드 말씀드렸고, 두 번째 편집 효과의 경우는 뭐냐면 중간에 추임새처럼 효과음을 넣고 싶을 때 쓰는 메뉴예요. 그래서 편집 효과를 넣을 위치에 흰색 바를 갖다 놓고 편집 효과를 눌러서 마음에 드는 소리를 고르시면 그 소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많아요. 저는 아기 웃음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은 여기 아기 웃음소리가 들리고, 여기서 필요한 만큼의 아기 웃음소리를 들어보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분할해서 삭제하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듣고 싶은 부분까지만 소리를 남겨서 두는 것도 가능해요. 자, 사운드 추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영상에서 사운드만 가져다가 넣을 때 활용을 합니다. 주로 제가 활용을 할 때는 릴스에다가 음악을 넣을 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릴스의 영상을 가져와서 사운드만 가져다가 집어넣어서 그 음량에 맞춰서 편집을 할 때 사운드 추출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운드 안에 여기서 사운드 추출 요 기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릴스 하실 때는 좀 쓸만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 설명드리고, 녹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목소리를 녹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녹음할 거다 하면은 이렇게 흰색 바를 갖다 놓고 녹음을 누르면 지금 여기를 눌러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 2, 1 이렇게 세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캡컷이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녹음이 돼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적었고, 이렇게 해서 말을 했고, 이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들어보면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캡컷이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녹음이 돼서, 근데 생각보다 제가 조용히 얘기를 했나 봐요. 지금 좀 크게 들리는데 이럴 때 볼륨을 키워주시면은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캡컷이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녹음이 돼서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냥 기본 그 마이크, 즉 핸드폰에 있는 기본 통화 마이크를 가지고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뭐랄까 좋진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그래서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나레이션을 넣어서 찍으실 때는 핀 마이크라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바로 연결해서 쓰는 그런 마이크인데요. 그런 마이크를 사가지고 쓰시면 아마 음량은 더 좋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음성 효과가 이제 가능하겠죠. 제가 약간 높은 음으로 맞춰보면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캡컷이라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캡컷이라는 이런 영 식으로 음조나 음색을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캡컷 자, 요거 이제 저는 삭제할게요. 자, 그래서 사운드 부분 가볍게 설명드렸고요. 사운드 부분에서 질문이 딱히 없다면 텍스트로 넘어가서 계속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텍스트는 글씨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눌러서
내가 글씨 쓸 위치에 마찬가지로 흰색 바를 가져다 놓고 텍스트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적을 수 있게 입력이 뜨고요. 여기다 적어서 글꼴서부터 모양을 맞춰서 설정하시면 돼요. 글씨를 쓰셨다면은 이 글씨를 선택하시고 따닥 누르면 편집이 가능해요. 그리고 글꼴에선 내가 원하는 글꼴로 맞출 수 있는데 한국어 글꼴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귀여운 글꼴들이 많아서 쓰시기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스타일은 글씨의 스타일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고르시면 글씨의 스타일이 설정이 되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하실 거면은 텍스트의 색깔이나 획, 글로우 등의 효과를 설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편집 효과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효과가 있다면 눌러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예요. 자, 애니메이션은 나타날 때 그리고 중간에 사라질 때 효과를 설정하는 건데 나타낼 때 만약 코스메틱으로 나타나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타날 시간을 설정하신 후에 체크하시면은 그 시간 동안에 글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꾸며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 글 나타나는 게 여기까지 나오게끔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글씨 적은 부분을 누르면 양쪽에 바가 생겨요. 얘를 끌어서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분할해서 잘라내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글을 적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흰색 바를 갖다 놓고 텍스트 추가를 하시면 돼요. 아까 설정한 스타일이 그대로 나왔는데 여기서 글꼴을 적고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설정해서 글씨를 적고 배치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글씨가 나오게 하겠다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다음 글씨 적을 바에 갖다 놓고 밑에서 복사를 누르면 똑같이 글 상자가 복사가 됐을 거예요. 이 밑에 생긴 복사를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얘를 편집하려면 따닥 해서 편집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적어서 쓰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자, 텍스트는 그렇다 치고 스타일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텍스트 자체의 스타일을 말해요. 편집 효과에도 되게 다양한 이런 스타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이고요. 좀 만화같이 좀 재밌는 효과를 낼 때는 말풍선 효과도 재밌어요. 그럼 이렇게 말풍선과 같은 만화 속의 말풍선 효과를 넣어서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들이 많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텍스트 음성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나레이션 하기 힘들다 할 때는 이 텍스트 음성 변환을 해서 음량을 한국어 중에 스윗한 언니로 고르면 이런 게 다이소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다이소에 있다고? 예, 나 대신 얘기를 이런 해줘요. 게 다이소에 있다고? 이런 게 다이소에 있다고? 속도를 좀 조절해서 이 정도 속도 이런 게 다이소에 있다고? 체크.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음성이 이렇게 변환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이런 게 있죠. 다이소에 있다고? 자, 여기서 소리를 없애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에 그 음성으로 변환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가 그럼 여기서 녹음을 하나만 해볼게요. 아까 오디오에서 녹음 기능인데 제가 얘기했던 걸 아까 지워서 여기서 잠깐 여기서 녹음을 잠시만 해볼게요. 지금 사용하는 기능은 캡컷의 녹음 기능입니다. 자, 이 정도만 일단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음성 녹음을 했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텍스트에 보시면요. 자동 캡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동 캡션을 달게 되면 음성 녹음한 것에 대한 캡션을 달 수가 있어요. 왜 보면은 어떤 동영상 중에서도 강의 동영상 같은 거에 대사가 적혀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 때 쉽게 이용할 수 있겠죠? 지금 사용하는 기능은 캡컷의 녹음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여기다 스타일을 주면 되니까 간단하게 자동 캡션으로 내가 그냥 대사를 읽고 그거를 자막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텍스트 템플릿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모양이 있다면 이거를 선택하시면 텍스트 템플릿이 들어가게 되고 따닥 클릭해서 그 내용을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 가사 같은 경우는 역시 내가 오디오에서 가사를 만들어서 쓸 때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 캡션과 비슷한 기능이므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기는 진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을 그리는 그런 효과예요. 마우스로 하면 잘 안 그려져서 제가 그냥 손가락으로 그렸는데 잘 그려지죠? 이런 그리기라는 기능도 있어요. 자, 텍스트 파트는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질문 받은 후에 스티커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네, 스티커도 사실 텍스트랑 거의 비슷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스티커를 누르면 이렇게 스티커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예쁜 효과들이 많으므로 내가 그냥 선택해서 적용만 하시면 돼요. 사이즈도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 조절해서 배치하시면 되고 이 스티커 자체에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나타날 때 용수철처럼 튕겨서 나타나게 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적용해 준다면 좀 더 화려한 효과가 적용돼서 나오겠죠. 이런 게 다이소.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다가 이 스티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나오게 하겠다면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꾸며서 쓸 수 이런 있는 게 게 다이소에 있다고? 바로 여기 있는 지금 사용하는 기능은 될 것 같아요. 스티커의 모양이 여기 넘어가 보시면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자물쇠 잠겨 있는 건 딱히 없죠.
그래서 거의 모든 스티커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쓰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능도 있고요. 진짜 다양하니까 참고로 보세요. 자, 일단 스티커까지 설명드렸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는 오버레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오버레이 기능인데요. 오버레이는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을 얹는 것을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버레이 할 위치에다가 흰색 바를 가져다 놓고 오버레이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PIP라는 게 이렇게 영상 위에다 다른 영상을 얹는 게 PIP인데요. PIP 추가를 하시고 내가 추가할 영상을 고르시면 돼요. 내가 얹고자 하는 영상이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이다 또는 어떤 사진이다 라고 한다면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강아지 사진 한번 올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얘가 이제 강아지 사진.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 강아지 사진이 지금 크기를 조절할 땐 이 두 손가락으로 원하는 정도의 크기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요 위쪽에다가 놓을까요? 만약에 이 강아지 사진이 네모 반듯하게 뜨는 게 싫어요. 그래서 내가 잘라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아까 보셨던 오려내기나 마스크 효과를 쓰시면 되는데요. 일단 마스크 효과는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또는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자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강아지 사진을 만약에 잠깐만요. 얘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놓고 한쪽에서는 강아지가 버둥거리게 해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스크 효과를 해서 분할을 주시면 이렇게 분할이 되죠. 그리고 이 분할된 부분에 이 발을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절해서 분할되는 영역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이 반듯하게 잘리는 게 싫다면 여기 아까 투명도였죠. 여기를 조절을 하면 이렇게 두 개 영상이 분할이 돼 있지만은 겹쳐져서 보이는 그런 형상이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만 더, 형님은 할 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영상 위에 영상을 얹으면서 그냥 얹으면 좀 재미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이나 아니면 이런 마스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영상을 반절이 보이게 하고 반절이 다른 영상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효과 중에 아까 오려내기 효과가 있었죠. 이걸 이용해서 배경 제거를 하면은 얘가 알아서 배경을 제거해 줘요. 물론 이거는 이제 캡컷이 제거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영역이 좀 남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아까 강아지 같은 경우 잘 제거됐죠?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만 더, 형님은 할 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영상에서 배경 부분을 제거하는 배경 제거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잠깐 얘를 좀 지워볼게요. 혹시 소리가 싫다면 볼륨은 줄이면 되죠? 이렇게. 다이소에 있다고? 다이소에 있다고? 지금 사용하는 기능은 캡컷의 녹음 기능입니다. 자, 만약에 요거는 제가 잠깐 지우고 여기다 PIP를 추가할 때 아예 크로마키용 영상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크로마키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상인데요. 유튜브 같은 데다 크로마키 영상 이렇게 찾아보면은 배경이 이렇게 녹색인 영상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영상들 중에 받아놓은 영상이라 보시면 돼요. 자, 크로마키는 보통 이렇게 녹색이나 파란색 천에서 영상을 찍은 건데요. 이런 경우
이 영상의 뒤에 있는 녹색 부분을 우리가 오려내기에서 마우스로 하니까 저기 확 넘어가서 여기서 할게요. 오려내기에서 크로마키라는 걸 누르고 컬러 피커를 이렇게 움직여서 지금 녹색에 맞춰 놓고 채도를 조절해 주면 이런 식으로 녹색 배경을 빼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기능은 캡컷의 녹음 기능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서 내가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을 얹어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로고를 여기 영상에다 박아놓고 싶다. 그럴 때도 역시 PIP 효과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아마 사진을 가져올 건데 영상의 사진을 앨범에서 만약에 미리 캠퍼스에서 만든 걸 샌드니어로 가져온 영상이라면 사진이라면 내가 만들어 놓은 로고를 선택을 해서 추가 그러고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서 두시면 그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에 이 부분에 이렇게 내 로고가 보이게 되겠죠. 이거를 처음부터 쭉 끌어서 놓고 얘를 끝까지 쭉 끌어서 놓으면은 영상 전체에 이 로고가 나올 거고요. 얘가 너무 진하게 나와서 좀 뭐랄까 부담된다면 저기 보면은 불투명도라는 게 있었죠. 여기 그래서 불투명도를 좀 연하게 주시면 보통 보면은 우리 다른 TV 프로그램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불투명도가 들어가서 영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상에 이렇게 워터마크를 찍어 놓잖아요. 그런 느낌을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다이소에 있다고? 좀 재미있는 어떤 영상을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는 기능은 그 캡컷의 영상에 녹음 이렇게 기능입니다. 로고를 찍어 놓게 된다면 내 거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그런 영상이 되니까 딴 사람이 퍼가지도 못하고 만약에 퍼가서 친구들한테 공유를 한다고 해도 내 브랜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발도장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효과들이라서 별로 말씀드릴 거는 딱히는 없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캔버스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영상이 옆으로 좀 가 있는 또는 칸이 좀 이렇게 넘어가 있는 영상이라면 옆에가 공간이 비어서 까맣게 표시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여기서는 캔버스에서 색상으로 색깔을 채우거나 아니면 배경으로 그림을 넣거나 내가 원하는 그림을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흐리게 해서 뒤에 있는 이 동영상이 흐리게 보이는 형태로 배치를 해줄 수도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전으로 돌릴게요. 자, 그리고 조정이라는 부분은 아까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캔버스라는 게 지금 옆에 이제 비율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 비율은 뭐냐면 보통은 이제 동영상 비율에 맞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올릴 동영상이 릴스에다가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데다가 올릴 수도 있죠. 그 올리고자 하는 비율을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 영상으로 인스타에 올릴 수도 있을 거고 16:9 영상으로 맞춰서 올리거나 아니면은 9:16 영상으로 맞춰서 내가 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맞춰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캡컷에는 설정하는 비율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비율을 먼저 맞춰놓고 작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니까요.
해서 여기까지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제일 위에 보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요 화살표를 누르면 동영상이 내보내지는 거예요. 다 내보내진 후에는 이 캡컷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차피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을 거니까 갤러리로 가서 볼게요. 지금 만든 이 영상에는 캡컷 로고가 전혀 찍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용 영상을 만들기에 여태까지 뭐 다른 것들에 비해 제약도 훨씬 더 적은 편이고 활용하시기는 굉장히 유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캡컷을 활용해서 릴스 같은 영상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조만간 우리가 인스타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때 릴스 기능 확인할 거니까 그때도 한번 캡컷으로 간단하게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는 걸로 할게요. 자, 5분 정도 남은지라 잠깐 릴스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들이 올리고 있나 보여드려 볼게요. 인스타그램에선 릴스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을 많이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즘 저거 율동에서 많이 릴스가 있다 보니까 저게 좀 한강뷰 바베큐 맛집이요? 아까 그런 효과죠. 네, 광채 효과. 요거는 우리 보통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I just wanted you. 여기다가 얹어서 이런 식으로 사진들을 연결해가지고 음악에 맞게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보시면은 사진들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들어요. 2, 3, 4. 만드는 효과들이 되게 다양하다 2, 보니까 3, 4. 이런 정도로 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캡컷이라는 거거든요. 2, 3, 4. 알아두시면은 유용하게 아마 활용하실 거라고 My today's story. 생각합니다.